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자본주의 광야에서입니다.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 남조선 하면 자본주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 나라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썩고 병든 자본주의 나라를 중국에서 듣고 보니까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세상이 기가 막힌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전된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는 그냥 생각만으로 거기는 미국 놈들이 살판지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 계시는 남한 인민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남한에서 오신 분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날 때 그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그리고 피부가 한결같이 왜 그렇게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좋습니까? 북한 분들은 우리가 물론 한 하늘 아래 공기도 같고 날씨도 같겠는데 왜 남한 사람들은 저렇게 피부가 좋고 저렇게 몸도 좋고 다 중앙당 간부 같은데 왜 북한 사람들은 막 피부가 감실감실하고 막 여이고. 그래서 물론 북한이 식량난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한 분들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서 듣는 남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 방송을 통해서 본 KBS 그다음에 MBC 방송을 통해서 본 남한 드라마를 통해서 와, 남한 사람들이 다 배우 같았습니다. 근데 정말 축복의 땅 대한민국 들어 입성하는 순간부터 저는 너무나도 정말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하면, 평양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전용인 평양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북한이 그렇게 굶어 죽습니까? 정말 북한이 그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실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때로는 글쎄요, 이렇게 하다가도 그분들이 스스로가 깨닫게 이렇게 만들고 저희들이 겪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분들이 또 깨닫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평양의 화려한 모습도 밤 10시가 되면 11시가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왜냐하면 전기 사정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얼마나 불이 반짝이고 얼마나 환한지 정말 불야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수도의 모습, 서울의 모습, 인천공항으로 해서 올라가는 수도의 모습, 서울 모습, 너무나도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만 같은 모습이 정말 그 모습 속에, 여러분 그 불빛 속에 유난히도 저에게 사로잡는 그 불빛 속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입니다. 어머나, 십자가가 왜 저렇게 많지? 하고 십자가를 막 세워봤습니다. 세워보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가 이렇게 불이 밝히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라고 제가 먼저 시간에도 정말 십자가로 빛나는 축복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 불빛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누뚱이다 보니까 준비가 이렇게 서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죄송하고요. 이 전화 온 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무작정 꺼놔가지고 또 섭섭해하지 않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야는 꼽으랬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쁘게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단말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국정원 조사를 받고 국정원 조사 받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중국에서 헤어졌던 우리 탈북 후배들을 만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통일부 하나원에 가서 우리가 한국 정착 교육을 받는데, 야, 정말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별장, 김일성 특각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꽃들이 막 무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아니 하나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할 수가 있습니까? 야, 정말 이 땅은 이게 정말 놀라운 땅이다. 세상에 여기는 저 어디 간부 동지들이 있는 특각이나 무슨 이런 별장이 있는 곳입니까? 했더니만 저희가 교육받으러 가는 하나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인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이렇게 아름다운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일까? 정말 그때부터 하나하나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실방이 지금 두 번째다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다인 씨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요거 실방 요거 틀어야 내가 우리 고객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알 수 있는데요. 네, 구독 중을 보면 됩니까? 구독 중? 아닌데 구독 보면 안 되겠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좀 알려주세요. 없죠? 실방? 국방송이요? 응. 외국 방송인데 제가 실방 좀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실방이 지금 안 떴죠? 어디 갔어요? 없습니다. 빨간 게 안 떴습니다. 네. 주 감독님 아무래도 집에 가 같은데. 어디가 들어오는 데 없어서 클릭을 할 줄 모른다. 노트북 가져갑니까? 네. 그래, 잠깐만. 네. 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요거 실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제가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던 것은 바로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 인식이 아주 나빴거든요. 그런데 하나원에 봉사자들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봉사자들이 도대체 뭐지? 했더니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게 봉사자들이 들어와서 이게 예, 통문TV에서 들어왔네요. 네,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아니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이런 한국 정착에 관한 이런 것을 배워주는데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인품과 그들이 아름다운 그 성품과 그 말씨와 그 모든 것이 하나같이 저희는 꾸밈 없는, 와, 이게 자본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북한에서 우리가 봉사라는 말을 들었다면 뭐 지방마다 뭐 편의봉사 무슨 이런 데서 뭐 조금 장애인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데를 무슨 편의봉사 사업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자본주의 나라에 글쎄 어떻게 자원봉사라는 게 있을까? 그것이 제일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이 바로 그 하나원에 있을 때 하나원에서 이렇게 급식으로 들어오는 음식들이 정말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음식들을 매 끼마다 또 식사가 끝나면 그게 요구르트가 또 따라오고, 북한에서는 단 간부들이나 먹는 그런 요구르트가 막 따라 들어오지, 외화상점에만 가서 볼 수 있는 요구르트가 막 들어오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특정 계층들과 상류층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여기는 누구나 고루고루 다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석 달 동안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원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원 교육 받는 동안에 바로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집을 또 신청합니다.
그래서 집을 신청하는 건 서울 집을 받는 것은 아주 또 이렇게 경쟁자가 많다고. 근데 저는 그때 여성들만, 독신들만 있는 하나원에서 제가 총무를 하고 또 세계 우리가 기회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 집이 그냥 쉽게 이렇게 차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입성해서부터 국정원에서부터 하나원 이 2달 동안, 그때는 우리 때는 2달이었습니다.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렇게 간식과 음식과 봉사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교육을 받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운전면허 받는 사람들 운전면허도 받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침 기상해가지고 북조선에서 인민법원 체조 가슴운동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는 걸 제가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 서서 국민체조, 대한민국은 국민체조죠. 그래서 국민체조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체조도 하고 하여튼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원에서 나가면 대한민국 정착을 무엇부터 시작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 부풀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할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조직 안에 매여서 정말 자유가 없었거든요. 또 저희는 또 이 예술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자유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린 내려오라 어쩌라. 근데 그거 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디어 서울로 이제는 배치받아서 제가 집을 배치받아야 하는 농원으로 갔고, 농원에 가니까 저는 집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공농 무슨 이런 시설이었어요. 무슨 하우스라고 해서 저희는 하우스 하면 여기 비닐 방막으로 이렇게 식물도 키우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무슨 하우스라 해서 아이고 나를 비닐 방막 온실 같은 집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집이 아니고 너무 멋있는 집인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쉼터 같은 이런 데였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게 한 보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이렇게 따뜻히 대해주고 우리에게 집도 주고 음식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막 이러는 정말 정착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 주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원 총 3기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나니까 그때 예술단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교육받는 동안 2달 동안. 그리고 그때 새마을 연수원이 있어가지고 새마을 연수원 무대에서 3일에 한 번씩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면 그때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통카드를 줘가지고 전화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모두 중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자기 혈육들 전화를 막 하는 날이 있었고 너무나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자유로운 이 땅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1년 동안은 우리를 이렇게 대한민국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축복의 땅에 받아준 이 고마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보답하자. 그래서 1년은 하나님께 감사로 그냥 우리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우리가 기도원, 교회 막 이렇게 찬양 봉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다니던 어느 날 노원에 집이 나왔고 집이 나오고 나니까 봉사를 다니는 게 중지됐습니다. 집이 나오니까 사실 혼자니까 독신이니까 18평짜리 집이 나왔는데 그 18평짜리 집에 혼자 쑥 들어가니까 옷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롱도 사야 되고 뭐 어찌는데 우리가 그때 정착금 받은 걸 가지고 뭘 사고 어찌고 하는 게 용사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는 살 만큼 다 살았기 때문에 뭐 집에다 가구 사놓고 뭘 가전제품 사놓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에 있는 동안에 탈북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 모두 그래서 뭐 정말 3D 업종에서 일한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했더니만 생각해보니까 식당이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도 식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음식점 하면 최고의 엘리트들도 그 식당에 외화식당, 외화상점 이런 데에 들어가지 못해서
백을 막 써야 되고 영화연극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그다음에 뭐 예술대학 무슨 이런 대학 나온 사람들도 백이 있으면 외화상점, 외화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다 하면 아주 이렇게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 백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런 식당을 만들자, 라이브 음식점을 만들자, 중국에서 음식점을 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 중국의 평양에서 나온 우리 외화벌이 하는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식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만들고 예술단 팀들을 그 식당에서 18평짜리 식당에다가 저는 식당 종업원이 사실은 7, 8명 너무 많았습니다. 공연팀을 가지고 영업을 서빙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때 옥류관 냉면집 하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